안녕하세요. 즐거운 호시와 함께하는 심플워크 3기. 함께하는 선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심플워크를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전날인 일요일, 지방을 갔다 오게 돼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산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워크 3기 시작을 알리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케르 케고르. 제가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요. 그 일들을 중에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덜어내고 또 응원을 받고 힘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한 두세 달간은 저는 계속 회사를 다녔고 친정 부모님이 저 대신 남편을 이제 집에서 케어를 해주셨는데 돌아갈 때마다 회사에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들이 있었어요. 또는 회사에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땐 회사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이제 공덕역까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버렸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전자책인 이제 암 환자 남편과 함께한 사계절이란 책이 있고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사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공덕역까지 걸어가면서 길 위에 고민과 불안함과 아픔을 버리곤 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집에 씩씩하게 들어갔다. 저는 이때의 경험이 지금 심플워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심플워크가 이 산책이 리추얼이 되었던 것처럼 심플워크를 함께 하시는 우리 산친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삶의 리추얼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또 다른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또 운영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물론 미리 여러분들에게 산책의 진짜 의미, 우리가 왜 산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를 드리고 있죠. 여기에 보면 제가 리추얼이란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리추얼이 뭘까요? 리추얼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예전에 의식이나 예식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나 반복되는 그런 의례적 행위를 뜻했죠. 사전적 의미로는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이게 두 손을 모으는 거, 하루의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모으는 거, 또는 어떤 분은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루틴 같죠. 그러나 이런 것들의 이제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종교적인 뜻이 좀 더 많았다면 현대에서는 개인적인 루틴, 의미 있는 반복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감정을 정돈하거나 마음을 다잡거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내 삶을 내가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행동으로서의 리추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심플워크에서 마음 리추얼은 마음의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과 친해지는 의식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산책을 통해서 그날 하루의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벼워져서 집에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그거의 반복적인 경험들이 저에게 리추얼이 되었다. 내 삶의 리추얼이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심플워크를 통해서 산책을 하게 되면서 이 산책 속에 리추얼을 이제 경험해 보셨으면 산책이 내 삶을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행동으로서의 리추얼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심플워크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심플워크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30분이다. 산책으로 나누는 감정의 교류다. 나의 깊은 속을,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루틴 만들기다.
그리고 산책을 통해서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플러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걷기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께 또 따로 어떻게 산책할까요? 일단 기간은 총 5주간입니다. 바로 내일 11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매일 30분을 각자 산책하십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을 남기게 되시고요. 기록은 사진에 간단한 마음 키워드를 남기는데 뒤에서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요. 인증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 저희 방에는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 있고요.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늦은 시간에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까지 계세요. 그래서 뭐 7시에서 11시를 한다던가 뭐 10시에서 6시 이렇게 하면 기다렸다가 키워드를 남기 좀 기다렸다가 늦게 올려야 된다던가 하루를 지내다 잊어버리기라던가 또는 인증 시간이 지나버려서 인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각자가 잠자거나 자기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카카오톡의 기능을 꺼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증 시간은 6시부터 12시까지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냐? 산책 시 나의 마음을 간단한 텍스트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주 질문 또는 챌린지 같은 걸 드리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요일마다 그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마음 리추얼 주제를 드려요. 어떨 때는 사진 속 단어 찾기 놀이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올리신 사진과 거기에 글을 보시고 질문을 주시거나, 아, 오늘 어떻게 보내셨네요. 또는 그곳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네요. 라고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럼 산책 걷기 인증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톡 방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엄지손가락 있죠? 그러니까 풍경만 찍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나갔다. 그래서 시간 이제 타임 스탬프 계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하셔도 되고요. 타임 스탬프가 없으시다 그러면 사진을 올리고 밑에다가 저는 오늘 평안해요. 또는 복잡했는데 편안해졌어요. 라고 따로 키워드를 같이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타임스탬프가 있다 보니 대부분 타임스탬프 안에다 그냥 적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과 날짜 표기는 본인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문장을 같이 적어주시고 마음 키워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예시를 좀 드리면 이런 것들 있죠. 오늘 회사에 할 일이 많은데 출근 시 한 두 정거장을 걸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 키워드가 힘내입니다. 그러면 그냥 힘내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왜 힘낼까요? 그러면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서로의 마음을 봐주시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가을이 왔어요. 그러면 그 가을에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낙엽 부스럭거려 뭐 이런 식의 그런 키워드 텍스트를 올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셀프 체크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1기 자유 챌린지 2기에 이어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해보고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일단 구글 독스로 제가 엑셀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한 달짜리를 미리 올려서 만들어 올렸더니 체크하다 놓치시거나 이게 계속 다운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올릴 겁니다. 그냥 위에 채팅방 위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셀프 체크표가 나와요. 지금 2기 거를 제가 올렸는데요. 자기 이름과 날짜에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색 클릭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활동했다라고 됩니다. 네모칸만 있으면 안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제가 그 주 지나서 한 주 지나서 마음 챌린지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드릴 때 요거를 다운받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체크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거는 이제 다시 링크를 올리고요. 그래서 표시가 잘 안 됐거나 오류가 났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한 주 한 주만 체크해 주시면 이제 쉬울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제가 지난 이제 2기죠. 2기에는 구글 독스를 쓰시는 분 또는 MS 워드를 쓰시는 분에 따라서 두 개를 준비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개가 나중에 제가 합칠 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두 번이나 했는데도
처음 합쳤을 때와 두 번째 합쳤을 때가 다 틀려서 어긋났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로 하고 구글 독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오픈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게 사실 올리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씩만 올리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이 아예 못하시면 저한테 주인장 찬스, 대장 찬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셀프 체크 하는 거 밑에다가 저는 대장 찬스라고 이렇게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장 찬스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저의 이제 제가 전해주는 마음. 저기서 리더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산책 대장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등치로 보나 뭐로 보나 대장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전해주는 마음은 이거예요. 일단 일요일 저녁엔 한 주간의 마음 주제와 이제 챌린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챌린지, 그러니까 마음 리추얼 주제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건 자유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여러분들께, 산책 친구님들께 잘 전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일 산책하는 것 외에는 이제 자유예요. 산책은 물론 이제 챌린지니까 꼭 하셔야 돼요, 5주간. 다만 이제 마음 챌린지에 응답해서 마음 챌린지에 대한 이제 리추얼을 이제 쓰시는 것.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것. 요거는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5주 모두 참여하신다면 저의 정성 가득 마음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일기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라고 처음인데 4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일기 때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실 때는 제가 직접 굿즈를 전달해 드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매일 그 이제 택배로 보내드렸었고요. 자유 챌린지는 그냥 자유 챌린지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넘어갔고요. 이기 때는 어떻게 했냐? 모두 다 5주를 완수한 분들은 완주상을 드렸고, 완주상에서도 마음 챌린지까지 다 하신 분들은 MVP. 다만 선물은 동일했다. 거기에다가 이번엔 추가로 어떻게 했냐? 모두 다 선물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기를 안 하셨던 분들에게만 굿즈를 따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3기는 조금 다릅니다. 3기는 저의 정성 든 마음의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MVP를 따로 뽑을 거예요. 2기의 MVP 같은 경우는 그 힘든 50일의 과정 중에서 숙제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마음 챌린지를 숙제라고 하진 않지만 그것까지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기 때부터. 그거에 대한 감사로 MVP를 그냥 똑같지만, 완주는 똑같지만 MVP라고 해드렸을 뿐이고, 요번에는 저희가 같이 MVP를 뽑을 건데, 요 방식은 추후에 제가 한 3주 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뽑을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뭐 예를 들어 독감이 걸렸어요. 또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할 때 어떡하냐를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줄 때 산책 대신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라고 대체 활동을 하나씩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로만 인증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땐 커피를 마시면서 30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책은 목표가 아닙니다. 몇 킬로를 걸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나는 늘 산책을 직접 못 나갈 때 30분 멍 때릴 거예요. 라고 예상을 먼저 하신 분, 계획을 먼저 적어주신 분은 그걸로 인증하시는 거예요. 뭐 기타를 치면서 나는 그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노를 거예요 하신 분은 그냥 그걸로 인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기와 2기에서 혼합이 되었던 게 뭐냐면 다 완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체 활동을 다른 걸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하자. 왜냐 대체 활동은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재밌는 거,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기로 약속한 거니 대체 활동은 그런 거를 꼭 하는 걸로 결정을 하자 해서 조금 제가 좀 이건 타이트하게 이번엔 잡겠습니다. 그 3기만의 좀 특별한 날이 있어요. Simple Work with You라는 날이에요. 1, 2기 때 없었고요. 사실 2기 때 하자고 말은 했는데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날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희 다 대부분이 이제 글을 쓰시고 이웃분들 많으신데 10월에 북토크도 엄청 많았고요.
온갖 챌린지로 모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냥 올해는 지나고 내년 봄에 1년이 됐으니 1주년 기념 행사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산책하고 한번 모이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데 못 올 수도 있다. 왜냐? 12월이다. 12월이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들, 마무리하는 활동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 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하냐? 25년 12월 13일 토요일 시간은 오전부터 2시다. 그 사이에 할 거다. 그냥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맞추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참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채팅방에 참여해서 남길 수 있도록 올릴 거니 거기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준비물이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심플워크 위드유 1회잖아요. 그냥 오실 수 있게 그냥 따뜻한 복장에 편한 신발만 신고 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서울 당산역에서 선유도 근방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채팅방에 참여 의사를 남기시면 저희가 일단 3기에서 먼저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1기였던 분, 2기였던 분, 자유 챌린지 하셨던 분 또는 심플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날 오실 수 있도록 다시 올립니다. 아마 다른 준비물은 없는데 저희가 식사까지 하게 된다면 식사비 정도만 아마 쉐어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쉐어하는 것도 10,000원이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죠? 오시면 두 손 이게 두 손 가득 행복을 가지고 가실 거라는 거. 그래서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산책의 목표를 위해 지켜주셔야 될 것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톡방 인증 시간 그래도 뭐 1시 새벽 1시 2시는 조금 그리고 나는 새벽이니 4시 이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시간은 조금 과도하게 이제 남이 쉬어야 되는 시간은 피해 주시고 제가 원래 블로그를 안 하는 분도 계시니까 과도한 포스팅 공유는 자제해 주세요 했어요. 요거는 요렇게 계속 하고 있었더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세요. 뭐 산책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썼던 거나 또는 좋은 글인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만한 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거나 또는 또 제가 한 번씩 오픈으로 서로 하실 수 있게 하세요. 그러는 날 막 올려주시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을 위한 대화 외에는 되도록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이미 서로 의시에서 친한 분들도 계신데 아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 이런 산책 외의 대화 외에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되게 좋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진 올리면, 거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저는 오늘 우울한 마음입니다 하고 마음 키워드를 올리면, 왜 우울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이런 대화들. 처음에 제가 되도록 자제 부탁드렸더니 너무 조용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3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 정도의 대화 너무 좋다. 서로의 마음을 체크하는 정도. 같이 공유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제가 예외는 항상 넣죠. 뭐냐? 생일 축하하는 거, 또는 좋은 소식, 뭐 내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다. 어디 신문에 나왔다. 아니면 난 책이 나왔다. 뭐 혼자인 사람들은 난 애인이 생겼고 결혼한다 라든지 나 로봇 또 됐다 이런 자랑거리는 올려도 된다 우리 충분히 축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느꼈을 때 저희 방만큼 예의가 있고 정말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감정을 잊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감정을 잊는 챌린지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번 했어. 꼬리를 잡아 활동을 2번을 했고요. 요번에는 어떤 거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션 테마라 그래서 뭐 오늘 산책 중 인상 깊은 책을 올려주시는 분 뭐 5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뭐 글 릴레이 쓰기, 사진 속의 단어 찾기 놀이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비정규적이고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자유 참여입니다. 어쩌면 이번 기수는 5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쁘게 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재미있다. 참여하시면. 그래서 제가 뭐 요번 내일 오후 정도에는 뭐 꼬리를 잡아라 활동이 있어요 하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제가 꼬리를 잡으세요 하고 제가 꼬리를 사진 올리거든요. 그러면 막 우다다다다닥 하고 뭐 한 1분, 1분도 안 돼서 7명의 럭키가 딱 고. 그래서 요번에는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이 겨울의 겨울 속으로 가는 이 걸음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활동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재밌게 웃겨드릴지, 어떤 또 럭키를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세요. 심플워크는 도전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매일 30분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요. 자, 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올리시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동행이에요. 그냥 매일 30분 본인에게 돌아가는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번 3기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봄에서 여름이 짙어가는 때 제가 1기를 만났고 한참 더운 여름엔 자유 챌린지를 했어요. 그리고 가을로 들어가면서 2기를 만났고 이제 가을을 뒤로 하고 겨울 속으로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이 겨울이 저는 너무나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1기 자유 챌린지 2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저도 여러분께 채워서 좀 더 풍성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심플워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부터 즐겁게 나를 보는 시간,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그런 심플워크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제 카카오톡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보다 기존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로 글을 올린 지 2시간 만에 한 27명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댓글이.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막상 또 설문지를 봤더니 30명이 넘어가셔서 빨리 닫았어요. 40명일 때 했던 것보다는 제가 10명 정도 줄였고요. 이렇게 빨리 모일지는 몰랐지만 새로운 분들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일기하셨다가 쉬셨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제가 링크를 위에다가 이제 올려드리면 거기에 각자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스트레드도 있어요. 클릭하셔서 같이 서로 친구도 하시고요. 또는 서로 친구하는 날이라고 제가 오픈하는 날 거기다가 그냥 본인들의 글을 올리셔서 서로 친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좀 그만해야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함께 걸어요. 감사합니다.